자,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전미용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92쪽. 자, 전미용 선생님과 2단원 논증과 설득 전략 중에서 소단원이 지금 설득 전략 비판적으로 이제 분석하며 듣기 단원을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얘들아 92쪽을 펴두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지도 한번 같이 꺼내볼까요? 자, 이 학습지 기억납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자, 페이지는 2페이지로 되어 있고, 자, 이 부분 지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우리 동그라미로 번호를 좀 달아볼까요? 아마 우리 교과서 본문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문자표로 가서 동그라미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자기 이제 학습지에서 자, 여기는 아이고 너무 굵네요. 자, 요렇게 자, 여기에는 2번, 여기 이 칸도 2번. 자, 그리고 이 부분 자, 이 칸도 여기는 이제 3번이라고 번호 달고 자, 4번, 여기는 4번. 이렇게 달았죠. 자, 그리고 밑에 또 칸이 2개 더 있죠. 거기는 다 5번, 5번. 자, 여기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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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5번.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1, 2, 3, 4, 5번이라고 나눈 이유가 조금 내용이 조금 길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좀 쉽게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고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두고 자 볼까요? 자,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교과서를 봅시다. 자, 1번. 1번에는 볼까요? 1번. 저는 오늘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일부분에서는 뭐 별다른 전략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행진에 함께하게 되어서 이제 기쁘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인사말이죠. 인사말. 자, 인사말이 드러나고 있고, 자, 우리 이제 2번 볼까요? 2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중대한 선언은 부당함이라는 불길에 몸을 내며 시들어간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노예 생활의 기나긴 밤을 걷어내는 환희의 새벽이었습니다. 자, 이제 93쪽으로 가죠.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와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절뚝거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호미진 곳으로 내몰려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2번을 선생님이 읽었죠. 자, 읽었죠. 자, 2번. 자,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을까요? 자, 일단은 밑줄 쳐볼까요? 자, 노예해방선언 밑줄. 노예해방선언 밑줄 치고, 자, 학습지 우리 볼까요? 2번. 자, 이 부분 2번이죠. 100년 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에 서명을 했다.
자,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어요, 여러분?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설득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설득 전략? 그렇죠. 이성적 설득 전략 필기. 이성적 설득 전략.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볼까요? 자, 노예 해방 선언은 얘들아 1863년에 링컨, 이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자,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부 연합 정부의 노예들에게 이제 해방을 이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이 당시 1963년도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선언은 흑인 노예들에게 당시에 희망의 등불이요 한이의 새벽이다 나오죠. 자, 밑줄 쳐볼까요? 희망의 등불 밑줄, 환희의 새벽 밑줄. 여기 이제 비유적 표현, 노예 해방 선언을 비유한 표현. 노예 해방 선언을 자, 그 부분 밑줄 치고 이렇게 적어 볼까요? 노예 해방 선언을 비유한 표현. 자, 그래서 이 연설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뭔가 한편의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였어요. 되었죠. 자, 그러고 이제 93쪽으로 가서 자, 좀 잘려 있지만 보일까요? 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자, 100년이 지났지만 밑줄. 자, 근데 이 표현 또 나옵니다. 어디요? 여기도 100년이 지났지만 밑줄. 2번 나왔어요. 또 어디? 쭉쭉쭉. 이 부분. 100년이 지났지만 밑줄. 3번 나왔어요. 자, 또 나오죠. 2번 안에서. 어디? 4번째 여기. 100년이 지났지만 밑줄. 밑줄. 얘들아,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 그럼 화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100년이 지났지만 인종차별이 어떻다? 여전하다라는 걸 강조하죠. 자, 이 4가지 부분이 밑줄 치고 필기해 둡시다.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함.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함. 자, 이 당시에는 인종분리 정책이라고 해서 당시 미국에서는 미국은 워낙 다인종 국가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학교, 음식점, 버스, 주거 지역 등에서 흑인과 백인을 격리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를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얘들아? 이런 차별을 겪고 지내야 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 밑줄 쳐볼까요? 어디냐면, 이 부분. 자,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밑줄. 이것도 역시 흑인이 어떻게 살고 있다? 흑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음을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거대한 물질적 풍요에서 이 흑인들은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다. 야, 굉장히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을 막 쓰고 있죠. 자, 문학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문학적 감수성을 건드려서 그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학습지 이 부분.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치욕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다. 자, 흑인의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하다는 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 청중으로 하여금 슬픔과 분노를 유발하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설득 전략? 그렇죠. 감성적 설득 전략. 이게 왜 검은색으로 안 돼 있을까요? 감성적 설득 전략.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이 이렇게 달라요. 다르죠? 자, 이성적 설득 전략으로만 글이 쓰이게 되면 어떨까요? 청중의 감정을 건드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의 신념을, 그 믿음을 바꾸기까지는, 그게 듣는 사람이 믿음을 바꾸기에는 이때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치욕스러운 현실에서 살게 되었고 얼마나 이 생활이 지속되었는가 하는 거는 구체적인 팩트가 필요하죠. 그때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마틴 루서 킹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인물입니다. 이 두 가지 설득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아주 글을 잘 쓰고 있어요. 문학가였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학도 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됐죠? 자, 해서 우리가 이 부분, 2번 부분을 해봤고, 자, 이제 3번 부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이 조금 긴데, 자, 봅시다.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흑인에겐 울분을 토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이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달갑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흑인에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미국에는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겁니다.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자, 뒷장으로 가서 여기서 정의의 궁전에 이르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릇되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를 향한 갈증을 비탄과 증오가 가득한 술잔으로 채우며 달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고상한 위험과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적인 항해 운동을 물리적 폭력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이 되었든 우리는 물리적 힘이 영혼의 힘과 하나가 되는 그 장엄한 위치에 올라서야 합니다. 흑인 사회를 휩쓴 이 새롭고 놀라운 투쟁 정신이 백인의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백인 형제들이 보여주듯 백인은 자신의 운명이 흑인의 운명과 한데 묶여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백인은 자신들의 자유가 우리 흑인의 자유와 단단히 얽혀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부분을 했죠. 3번 부분. 자, 3번 부분에서 자, 볼까요? 이 부분. 흑인에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미국에는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자, 어떻다는 거죠? 흑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까지 흑인 인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흑인 인권 운동이 이제 계속될 것이 이미 드러나죠. 자, 이 부분. 자, 그 부분 밑줄 치고 한번 적어볼까요? 흑인 인권 운동이 계속될 것임.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러면 흑인 인권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죠. 불안감이 들겠죠. 불안감을 자극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필기를 해두고, 그래서 흑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까지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 있고 여기에서 정의의 새벽.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의의 새벽. 자, 정의의 새벽 밑줄 치고, 자, 이 부분도 그렇죠. 인종차별이 철폐. 인종차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의미를 하죠.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이 여기서도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지문에서 이 부분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라고 하죠. 저항의 소용돌이 밑줄. 자, 밑줄 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흑인 인권 운동이다. 이렇게 필기를 해둘까요? 자, 그래서 학습지를 볼까요? 자, 이 부분이 3번 부분이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것이며 흑인들의 저항이 미국의 기반을 흔들 것이다. 자, 흑인을 차별하는 이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하죠.
자, 여기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이 되었다. 자, 그리고 뒷장으로 가서 자, 이 부분 나오죠. 우리는 밑줄 쳐볼까요? 우리는 정당한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릇되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밑줄 쭉쭉쭉 밑줄. 자, 우리의 창조적인 항의 운동을 물리적 폭력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 까지 밑줄 치고 여기에서 이제 마틴 루서킹의 어떤 이런 말이 나오죠. 흑인 인권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비폭력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드러나죠. 흑인 인권 운동은 비폭력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흑인 사회를 휩쓴 이 새롭고 놀라운 투쟁 정신이 백인이 이제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비폭력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은 비폭력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부분 되었고, 자, 우리 이제 4번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4번 부분.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길어서 볼까요? 특정 부분만 봅시다. 자, 4번 부분 쭉쭉쭉. 자, 이 부분 가로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가로로.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냐면 자, 이 부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찰의 만행에 흑인이 계속해서 희생당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밑줄. 자, 여행하다 지쳐 무거워진 우리의 몸을 고속도로 근처 모텔이나 도심 속 호텔에 누워서 누릴 수밖에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밑줄. 지금 동일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죠. 사례가 경찰의 만행 첫 번째, 여행하다가 이들 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런 곳에서밖에 못 쉰다고 합니다. 차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흑인이 이사할 수 있는 곳이 작은 빈민가에서 큰 빈민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빈민가에서만 살아라. 이런 주거 지역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나오죠. 우리의 자녀가 백인 전용. 자, 요것도 4번. 어느 곳을 가든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있답니다. 그러면 흑인이 못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밑줄. 자, 그리고 또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사례 5번째. 자, 투표권에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부분 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밑줄. 자, 그리고 또 뒷장으로 갈까요? 지금 꺾여지는데 우리는 하고 자, 뒷장으로 가서 이 부분 다 지워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나오죠. 바로 이어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밑줄.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공정함이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밑줄. 자,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이제 밑줄을 쳐뒀죠. 자, 밑줄을 쳐두고 역시나 표현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의 효과가 있죠. 표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 우리는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해서 어떻게 하겠다? 흑인 인권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서 이 부분을 볼까요? 자, 보면은 자, 막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엘라바마로 여기로 돌아가십시오. 자, 어떤 의미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독려를 하고 있죠. 자, 이유 없이 고통을 받더라도 언젠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 뭐죠? 흑인이 백인과 평등하게 대우받는 날이 곧 이제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 볼까요?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엘라바마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십시오. 조지아로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북부 도시의 빈민가로 흑인 거주지로 돌아가십시오. 자, 밑줄 치고 괄호 해두고 자, 이 부분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해두도록 하고 자, 학습지 볼까요? 자, 학습지를 보면 자, 이 부분이죠. 자, 4번 부분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안정도, 평온도 요건 했잖아요. 그죠? 자, 정신 차리고. 자, 4번 흑인들이 경찰의 만행이 희생되고 숙소 이용을 거절당하며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하는 등 차별을 막 많이 받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흑인에게 동정심을 막 갖게 합니다. 흑인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분노를 유발을 하죠. 그럼으로써 청중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로 어떤 설득 전략? 그렇죠. 감성적 설득 전략.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 4번은 요거밖에 없구나.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나머지 뒷부분, 그리고 우리 5번은 아직 덜 했어요. 그래서 5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리 한 대까지 필기 잘 해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